IT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하반기가 이제 딱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딱 시작되려는 지금 이제 딱 분기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처럼 하반기 전망이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일단 지금 수요 차원에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일단은 B2B하고 이제 B2C를 좀 따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2B는 당연히 이제 AI 인프라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B2C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PC, 내구 소비재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 수요 측면에서 왜 올해처럼 어렵냐? 이게 관세의 영향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렸다가 지금 90일 유예를 줬잖아요. 90일 유예를 줬는데 이 90일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뭐 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영향 때문에 선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선주문. 자, 이 유예 조치 동안에 선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금 숫자에 찍히는 것도 보면 이 5월 즉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죠. 5월 반도체 매출로는 역대급 매출을 찍었는데 자, 이걸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 결국은 3Q, 4Q 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주문한 거라는 거죠. 네, 선주문. 관세를 회피해서. 자, 그러면 이게 결국 그러면 하반기가 됐을 때 이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냐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여기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 그런데 이제 B2C 쪽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 AI 인프라의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일단은 B2B 쪽, AI 쪽이 수요가 견조하긴 합니다. 그래서 견조하긴 한데 아마 지금 수요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B2B보다는 B2C가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는 이 HBM의 시장 영향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HBM의 시장 지배력 누구죠? 네, SK 하이닉스죠. 자, HBM의 시장 지배력이 당초 생각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25년의 캐펙스 투자가 연초만 해도 우리가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18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18조 원.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27조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왜 캐펙스가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늘을 수밖에 없냐? 결국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경쟁에서 의미 있는 물량들을 담당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는 진입을 못했고 아직까지 마이크론은 진입했지만 아직 의미 있는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26년 계약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HBM3E 12단하고 HBM4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담당 비중은 75%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 HBM3하고 HBM4에 대한 ASP 공급 단가가 HBM3E 같은 경우는 8단에서 12단으로 갈 때 이게 좀 미미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60% 단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지금 요 12단 대비해서 거의 뭐 20% 정도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에서 HBM이 절반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캐펙스를 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들
흐름에서 SK하이닉스의 투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신규 팹을 지금 진행 중인데 M15X라는 요 신규 팹이에요. 여기서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월 한 9만 장 정도가 요게 풀 캐파예요. 풀 캐파. 근데 이번에 지금 한 1차로 월 한 3만 장을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요 시점이 올해 25년 4Q냐 혹은 26년 1Q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캐펙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동적이라는 거죠. 여기는 결국 HBM4에 대한 양산 일정을 엔비디아가 언제 요구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일정을 위해서 어떻게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은 결국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증착 쪽도 이제 이렇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 팹이죠. 신규 팹. 신규 팹이면요, 기존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비해서 장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장비 소요액이. 그러니까 다른 쪽도 보통은 테크 마이그레이션 그러면 이 정도 이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각 쪽에서는 테스나 PSK 같은 회사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사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이제 보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CCSS 쪽에서는 STI 같은 회사들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여기도 뭐 리플로우도 있죠. 네, 리플로우 장비도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을 한번 관심 깊게 보시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이요, 뭐 한 연간으로 보면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정도 되고, 자, 이 중에서 메모리가 한 2천억 달러 내외?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D램 쪽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요거는 이제 HBM 효과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낸드 쪽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좀 다소 부진한 흐름인데요. 그래서 지금 TSMC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요게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다. 네, 1조 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2030년쯤 되면 반도체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비중은 결국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이 한 45%, 그리고 스마트폰이 25%, 그리고 자동차 15%, 그리고 IoT 같은 뭐 이런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거 포함이겠죠. 이쪽에 한 10%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어요. 2030년쯤이 되면 대충 그러면 윤곽이 나오는 거죠.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HPC 쪽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15X나 이런 쪽에서 지금 다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중장기 수요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AI 가속기 수요는 이때 2030년 되면 얼마나 되냐. AI 가속기는 한 5천만 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5천만 개. 5천만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요게 그러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늘었어요. 10배가 증가한 수치죠. 근데 23년 500만 개였는데 2030년이 되면 5천만 개가 되고, 요때 엔비디아 GPU의 마켓 시어는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게 만약에 지금 NV링크 퓨전이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ASIC 쪽을 만약에 이 생태계 안으로 많이 끌어들인다 그러면 한 50% 후반대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3천만 개 정도는 엔비디아의 GPU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한 2천만 개는 ASIC 쪽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다 HBM이 상당 부분 채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도 만약에 TSMC하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기술 우위를 가져간다 그러면 시총이 얼마나 커져 있을지는 진짜 상상을 하기가 힘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요게 한 250만 개 정도 예상했어요. 250만 개 정도를 예상했고, 그리고 로보택시. 요거도 한 250만 개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꽤 의미 있는 물량이 여기도 나온다. 여기서 TSMC의 파운드리 생산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TSMC나 주요 업체들의 전망을 보면 이게 2030년까지는 정말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약간 피크아웃 하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이제 어림짐작해 보면 보통 이게 10년 사이클이라 그러면 투자 사이클은 저는 5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7년에는 아마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AI가 피크아웃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남았고 26년, 27년 남았는데, 네, 이제 2년 6개월 정도의 투자 사이클은 남아있다. 산업의 사이클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투자의 사이클은 그 정도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만약에 뭐 엔비디아나 TSMC나 SK하이닉스가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사이클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전망이라는 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시장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관세라는 지정학이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만 이게 항상 바뀐다라는 거, 네, 잘 유념하시고 투자에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